형님,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측량사가 와서 땅을 재고 있어요? 아, 너 왔구나. 이 땅 팔기로 했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팔겠다고요? 형님, 저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상의? 내 땅인데 왜 너한테 상의를 해야 하지?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사실 저희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형은 큰아들이라는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고, 저는 늘 뒷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살았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형과 저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너희들이 공동으로 물려받는 거다. 형제니까 사이좋게 잘 관리해라. 그 땅은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 지으시며 한 평 한 평 사 모으신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총 500평 정도 되는데 최근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처음에는 형도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민수야,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이 땅 잘 지키자. 나중에 더 오르면 그때 팔든지 하고.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형 사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던 형이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생긴 거예요. 형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형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 빚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어. 그때부터 형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땅 좀 팔자. 지금 팔면 평당 2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던데. 형님, 아직 이르지 않나요? 개발 확정되면 더 오를 텐데요. 확정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끼셨던 땅이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형님 급한 돈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내 사업 정리하고 빚 갚으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한다고. 그 후로 형은 저를 더 몰아붙였어요. 야, 김민수, 너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이었어? 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산적이라니요. 저는 그냥 아버지 뜻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요. 형수도 합세했어요. 서방님, 형님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해요.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였어요. 결국 형은 법적으로 분할을 요구했어요. 공동소유의 땅을 반씩 나누자는 거였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몫은 당장 팔겠다고 했어요. 형님, 땅을 반으로 나누면 값어치가 떨어져요. 이렇게 넓어야 개발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건 내 걱정이고 나는 내 목만 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형에게 저는 더 이상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었다는 거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어머니까지 형 편을 든 것이었어요. 민수야, 형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좀 도와줘라. 너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애들도 어리니까 급하지 않잖니?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형제가 함께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아버지의 유언보다 형의 사업 실패가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형은 결국 법원에 분할 소송을 냈어요. 30년 넘게 형제로 살아오면서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법정에서 형을 마주했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때는 그토록 의지했던 형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어요. 형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법적으로 내 권리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감정적이라고요? 가족 간의 정을 감정적이라고 표현하다니. 결국 법원은 땅을 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형은 자기 몫을 바로 부동산에 내놨고 한 달 만에 팔았어요. 평당 180만 원의 금매로 말이에요. 그 후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어요. 지금 땅값은 평당 400만 원이 넘어요. 형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였어요. 형과는 그 후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고 어머니는 형 편만 들어서 저희를 원망하세요. 민수야, 내가 형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아버지 뜻대로 했을 뿐인데 가족들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땅의 대기업에서 매입 의사를 밝힌 거예요.
개발 사업에 딱 맞는 위치라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형이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민수야, 들었어? 대기업에서 내 땅 사겠다고 한다며? 네, 그런데 왜요? 우리 원래 공동 소유였잖아. 그 수익도 나누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먼저 팔고 싶다고 해서 분할했으면서 지금 와서 수익을 나누자니요. 형님은 이미 본인 몫을 파셨잖아요. 그래도 원래는 하나의 땅이었으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형에게 저는 영원히 이용당하고 양보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 안 됩니다. 형님은 이미 본인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셨어요. 저도 제 몫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야, 김민수. 형 앞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가족이 이렇게 하는 거야? 형님이야말로 가족을 법정으로 끌고 간 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후 어머니가 다시 중재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형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지쳤거든요. 결국 저는 그 땅을 팔았어요. 형이 금매로 판 것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말이에요.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도 준비하고 저희 가족만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형은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죠. 때로는 후회도 해요. 그냥 형 말대로 했으면 가족 관계라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꿔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한쪽이 희생만 강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켰고 제 가족의 미래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형에게는 미안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양보만 할 수는 없었어요.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